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12주째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를 우리가 영어 발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게 우리가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stress or accent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를 읽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강조를 주느냐에 따라서 액센트를 주느냐 강하게 발음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걸 주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들이 청중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단어들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full stress를 할 거냐, 아니면은 partial stress를 할 거냐, 아니면 no stress를 할 거냐. 그래서 책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예제가 나오는데요. 아주 가장 강조되는 경우를 우리가 full stress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약간 강조되는 partial stress가 있다 했다. partial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강조가 없는 no stress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hypothesi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hypothesis, hypothesis라는 표현. 어떻게 가정하는 그런 hypothesis라고 읽습니다. hypothesis 같이 발음되는데 PO와 같이 가장 강조되는 부분, 요 hypothesis. 그래서 hypothesis 여기가 full stress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온라인으로 찾아봐도 이러한 강조가 되는 점에 액센트 그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요, SIS 이거는 굉장히 약하게 읽어줬죠, 저도. 그래서 여기는 스트레스가 없는 파트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partial stress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사와 명사로 쓸 때 강세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increase라는 단어가 있다. 증가하다고 하지, 그죠? EAS. 그래서 증가냐, 증가하다. 명사로 쓰이느냐, 동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사로 사용되면 increase 해야 되죠. 강세가 뒤로 가죠. increase. 근데 증가, 그냥 명사로 쓸 때, 그래서 제가 increase. 제가 지난 시간에서 명자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명전 동부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단어들이 꽤 있는데요. 명사로 쓸 적에는 앞에 increase 그러면은 증가하는구나, 증가 그러니까 명사 형태구나.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냥 increase 이러면은 동사의 경우는 뒤에 후에 액센트가 온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책에 그런 게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명사 또는 형용사로부터 쓸 적에는 앞에 엄세 스트레스가 먼저 온다. 그런 경우를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발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아까 벡토리얼 했지만 문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장에 있어서 적절한 강조하는 거나 억양 이런 것들 intonation,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intonation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의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문장을 읽을 적에 문장을 읽어 나갈 적에 우리가 이제 영어 발표를 할 때 보면 문장을 써가지고 이게 OHP를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파워포인트 페이지를 읽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내 스스로가 문장을 작성을 해서 메모라이즈 그러니까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때 어디에 내가 강조점을 줄 건가, 스트레스나 인토네이션을 줄 건가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important word,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에 스트레스를 해서 다른 것들은 좀 안 들리더라도 그건 들리게 해야 된다. 거기에 강조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책에 보면요, 221페이지에 보면은요, the crash of the space shuttle Columbia is attributed to the loss of
heat protecting tires. 그래서 콜롬비아 이 우주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heat protecting tires가 그러니까네 잃어버렸다. 열을 차단하는 그 타일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들이 어떻게요? During the takeoff, 그러니까 테이크오프 할 적에, 그러니까 아주 지구를 떠나서 이렇게 이륙할 적에 그게 실제 아마 있었던 일일 거야 아마. 그래서 is it a real caus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칙에 어디에 또 인토네이션을 하는데 센텐스의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인토네이션이 달라진다는 거죠. 금방 제가 읽었잖아요. Is it the real cause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평서문이냐 아니면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토네이션이 바뀐다 그랬죠, 그죠? 금방 읽었던 is it으로 is나 이런 걸 읽으면은 그러니까 책에 보면 is it real caus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진짜 원인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is 동사로 묻는 경우는 yes or no로 대답해야 되죠. 그럴 때는 항상 이 뒤에를 올려주잖아요, 그죠? real cause 이렇게 올려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if not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뭐 아니면 그럴 때도 강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at으로 물었습니다. What part of the shutter are they looking into? 내려야 됩니다. what으로 물었죠. 문임에도 불구하고 What part of the shutter are they looking into?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에 있어서 발음하는 것들이 그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평서문이냐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의문문 아니라는 거죠. 평서문이냐 그 다음에 의문문 중에서도 yes와 no로 대답할 의문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토네이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pause라는 게 나오는데요. 금방 했었죠. if not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 사이에 적절히 끊어 말하는 게 중요해요. pause 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녹음할 때도 pause 하는 그러한 펑션이 있잖아요, 그죠? 잠깐 멈추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방 제가 읽었던 if not 이렇게 그다음 what part of the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잠깐 끊어주면서 강조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끊어주는 거에 따라서 문장의 전이나 부가 어디서 시작되고 끊어지는지를 우리가 청중에게 이제 만약 if not 이랬으면 오케이 거기서 한번 물론 쉼표를 가지고 끊어주지만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너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물을 때 잠깐 끊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선으로 보통 이렇게 if not 이랬으면요 사선으로 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할 적에 준비해주면 되겠다, 그죠?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표시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222페이지 책의 마지막에 보면요 인토네이션과 그다음 pause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The crash of the Space Shuttle Columbia Space Shuttle Columbia는 강조를 한 이유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lash가 끊어졌어요. is attributed 중요하죠. to the loss 중요하죠. 잃어버렸잖아요. of 아까 제가 말씀드린 heat protecting tiles 중요하죠, 그죠? 잃어버린 게 뭐 어떤 요소인가. 그래가지고 끊고 나서 부사절이 나오는데 during the takeoff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is it the real cause? 의문문이니까 올려줬고요. if not 끊어주고요. 올려주고 what part of what how 이런 것들은 거기에 올려줘야 되죠. 의문사를
What part of the shutter are they looking into? 하고 내려줘야 된다 마지막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인토네이션을 이용해서 문장 전체를 읽으면서 발음에 유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예를 들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뭐 끝나는 건 아니죠. 정말 수없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아마 20몇 년 동안 영어를 말하는 것 없이 Speaking English가 없이 살았던 인생인데 Speaking English가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하시고요. 여러분 선배 중에서 98학번 선배였는데 졸업할 때 확실한 게 토익이 450, 500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놀라운 것이 10년, 물론 연락은 계속하고 이랬었는데 처음에 취업한 데가 그 친구가 그냥 광섬유 만드는 한 3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요, 10년 뒤에 아주 그냥 글로벌 기업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헤드, 그 팀의 헤드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독일인이었고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저 앞에서 이제 저한테 인사하러 와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봤는데 전부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이 모든 이메일을 그 회사는 안에서 하는 이메일들은 다 영어로 써야 된대요. 왜냐니까 그 헤드들이 이 정보의 유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메일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업무용 메일이니까 그죠?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 한다는데 와 진짜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하면은 되는구나는 걸 그 여러분 선배를 보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토익이 500이 안 되는 사람이 6, 7년 뒤에 만났는데 영어를 저만큼 구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뭐 유럽도 자주 가고요, 중국도 자주 가고 이래가지고 바이어들 만난다고 아주 영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영어 발표도 엄청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발표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참 이공계 계통에서는 문과 쪽보다 더 많이 접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과 쪽에도 경영학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뭐 관광 이런 쪽, 뭐 그쪽에 이벤트라든지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이공계 계통은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포즈를 한다. 그러면은 다국적 기업과 관계된 그런 사업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렵지만 영어로 하려고 하면 더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 번의 영어 발표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지.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Visual Aid Preparation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냥 파워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러한 컴퓨터 에이드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OHP라 그래가지고 Overhead Project라 그래가지고 비닐에 제가 필요한 그 정보들을 복사를 하거나 프린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머티리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비오그래프로 하기도 또는 transparency, 왜냐하면 투명한 종이에 쓴다 해가지고 transparency라고 하고 또는 OHP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생소한 단어를 낼 수 있습니다. overhead project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나와 있어가지고
빔을 위로 쏠려서 이렇게 거울 담아 반사시켜서 프로젝션 시키는 투사를 시키는 그런 한 건데요. 밑에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우리의 비닐에 뭐가 쓰여져 있고 그러면은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림자라든지 어떤 이미지가 올라가겠죠. 그게 반사돼가지고 그냥 이러한 슬라이드 여기에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물론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빔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보이듯이 노트북과 빔 프로젝트 연결돼서 바로 이렇게 투사되어지는 이러한 발표물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Visual Aid Preparation 어떻게 할 건가 지금도 제가 여기 지금 발표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많은 단어들을 쓰면은요 사실은 설명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청중을 생각할 적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여기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된다겠죠. 적당히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테크닉을 우리가 신저지기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들은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부러운데요. 처음에는 뭐 보고 읽는 수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있잖아요. 아니면 한 페이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10분 동안 뜯을 수 있는 정말로 프레젠팅 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요 일단은 많은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그 선배를 딱 보면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옛날에 실험을 하고 뭘 이렇게 발표시키면은요 주물주물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도 와 능수능란하게 전화를 할 뿐만 아니라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훈련을 통해서 이건 개발되는구나.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non-verbal communications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non-verbal 어떤 것 말이죠? 동사가 없는 그런 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visual aid,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료를 어떻게 만들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각적인 자료.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시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view graph 또는 transparency OHP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graphic information 그림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주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림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written text 문장을 서술을 해가지고요 for what is said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현상이나 결과가 뭘 말하는지 written text도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너무 많은 글은 잘 못 읽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요구하기는 하나의 그림에 대해서 적어도 2-3문장 이상은 쓰면 안 된다. 3문장 이상 쓰면은 너무 많다. 그러면은 개조식으로 3문장을 쓰고 자기가 충분히 연습을 해서 살을 붙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 compensation for language barrier 이것들은 어떤 썸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이런 그 visual aid materials를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language barrier를 언어 장벽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 장벽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 우리의 그러니까 intonation이나 이런 것들, sentence intonation 이런 게 그 audience들 특히 이제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이 written text 이런데 아니 visual aid 이런
머티리얼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참 안타까운 건데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무나 자신 있게 발음을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문장이.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빨리 캐치해서 집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많이 하면 이게 내가 인토네이션이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액센트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갑자기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written text에 너무 말을 작게 적지 않도록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적어주면은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청중들이 많은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비주얼 에이드가 되는 아주 시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written text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 조금 생각해 봐야 해야 되는 게 그 글씨체를 어떻게 할 건가, 그죠? thick and blocky font라 해야 된다. 아주 좀 고딕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볼딩 하는 그런 좀 두꺼운 글씨로 명확하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 이게 어떠한 단어인가가 명확하게 뭐 좀 약간의 멀리에서, 왜냐면은 큰 학회가 오면 어떻습니까? 한 100명이 있는 게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홀이 있는데 거기서 뒤에서 볼 수 있으려면 화면도 커야 되지만 그 자체가 아주 선명하게 볼딕하고 그냥 띡하고 그렇게 블라키하게 이렇게 그런 폰트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t least 뭐라고요? 20 points, 그러니까 크기가 20포인트 이상 되게끔, 뭐 제목을 32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lowercase letters를 우리가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적어도 15 lines and 40 characters per line을 써야 된다. 한 라인에는 한 40 characters maximum, 40분자 이상. 그 다음에 15 lines를 했는데 저는 15 lines 기껏해야 이렇게 했는데요. 15 lines 넣어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5 line이라 했는데 여기도 지금 제가 몇 라인이나 잠들 셋 6개밖에 안 나왔다, 그죠? 네. 그러면서 keywords only만 쓰나요? 중심 단어만 되는 것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여기도 그렇게 돼 있지만 lowercase letters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소문자로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대문자로 써놓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강조할 때는 그런 걸 쓸 때가 있는데 주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대문자를 쓰지만 가급적 소문자로 다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볼 적에 18포인트로 했을 적에 이 정도 크기고요. 20가 이 정도, 24, 32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뭐라 그러죠? 타이틀 센텐스 같은 경우는 한 32 하고요. 보통의 어떤 센텐스 설명한 텍스트는 24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영어 발표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도 이제 뭐 학회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위해서 또 발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 발표는 안 하더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어떤 텍스트들을 한번 그 PPT 파일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준비 잘 하시고 훈련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